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수린입니다. 중등 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국어교사가 아닌 다른 엄마들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는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제가 가르치는 네. 학생들한테 쓰는 방법인데요. 많이는 하지 않지만 그걸 본 아이들은 좀 즐겁게 하긴 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정말 실제적인 텍스트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도움이 크게 되실 두 분의 현직 중등 선생님들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수린입니다. 네, 경력이 어느 정도? 네 20년 넘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해하실 영어 문해력에 대해서 우리 21년 차 중등 영어교사 김수린 선생님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영어 수업 계속 하시잖아요. 네. 뭐 중학교니까 1, 2, 3학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네네. 올해는 몇 학년 맡으셨어요? 네, 올해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수업하시면서 헉 할 때 있으시죠? 많죠. 네. 중학생들의 낮은 영어 문해력 수준에 관해서 수업하시는 입장에서 와,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워요. 그런데 외우면서 한글 뜻을 몰라요. 아. 네. 선생님 분단이 뭐예요? 이런 거. 거기서 말하는 분단은 네네. 남북 분단. 네, 이게 나뉘는 거. 네네. 네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물어볼 때도 있고, 이어폰 아이들 얘기 설명하면서, 네. 이어폰이 영어였어? 이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 했어요. 아, 귀이구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몇 명밖에 웃지 않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웃잖아요. 네네네.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랬구나. 약간 백신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흰백자. 그러니까 단어를 볼 때, 네. 어휘를 볼 때 어원을 전혀 모르는 채로 아이들이 네. 그냥 그 단어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참 이제 근무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교실에 또 학교에 보면 와, 중학생이 이 정도 수준의 어휘를 알고 이 정도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놀라게 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럼요. 네. 워낙 이제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영어도 이제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본 학생 중에 한 명은 평소에도 영어 책을 읽더라고요. 보통 문제집을 풀잖아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문제집을 푸는데 이제 그 아이는 영어로 된 만화책 그런 책을 보기도 하고 학기 말에 아이들한테 원서 읽기로 했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원서를 읽는 아이였는데 너무 놀라운 게 엄마표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실제로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네, 성적이 잘 나오죠. 네, 아무래도 지필평가 이제 고르는 거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행평가로 이제 영어 글쓰기를 받아보면 확실히 달라요. 좀 전에 질문 드렸듯이 영어 문해력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의 관계, 그러니까 문해력이 어떻게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텍스트가 많아지잖아요. 중학교에서는 시험 자체도 그렇고 이제 시험에서 제시하는 제시문도 일단 네. 길고 본문은 더 길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조건들이 많아요. 이런 조건들을 챙기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미 읽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띄엄띄엄 읽어서 조건을 놓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해력,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영어일 수도 있지만 네. 국어, 기본적으로 국어 문해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끊어서 읽는다고 하죠. 네. 이제 영어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끊어서는 해석을 하는데 그걸 다시 이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I 끊고 like 끊고 to play a guitar 이 정도로 되는데 이제 2학년 넘어가면 네. 관계대명사가 나오거든요. person who I like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the person에서 끊던 아이가 who I like까지 사실 끊어줘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쓴다고 하더라도 네. the person who I like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람, 내가 좋아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신 시험이 있고 수행평가가 있잖아요. 네. 내신 시험에서는 긴 지문을 읽어내릴 수 있는, 읽으면서 좀 더 큰 단위로 끊을 수 있는 아이들이 유리한 거고, 아까 수행평가 왜 글쓰기 말씀을 하실 때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출제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계신지. 보통 일단 수행평가는 글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내는 조건이 주어,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뭐 영어를 잘 말하는 아이들이 단어로 이제 사실은 소통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어는 문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배웠다. 그럼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완전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배웠던 단원이 수동태다. 그럼 수동태를 활용한 완전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글쓰기 수행평가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관계대명사, 뭐 현재 완료, 수동태 이런 문법 조항들, 이 조항들이 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경험을 써야 한다. 뭐 그거는- 구체적인 경험을 뭐 3가지 써야 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사실 제일 기본적인 영어 글쓰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그러면 영어 글쓰기를 훈련시켜주는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영어 문해력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조건에 맞는 답을 써내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문해력이 강한 것이 글쓰기랑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글 쓰는 아이들을 보면 국어도 잘 써요. 네.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한 편의 글을 쓸까? 그러니까요. 중학교 수업만으로. 말도 안 돼. 네. 막 이러면서 공포스러워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도구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번역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번역기를 저도 사용을 하는데, 자, 내일 수행평가야, 내일 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글쓰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을 준비 기간을 같이 해요. 수업 시간에. 같이 아이들이랑 이 문장도 써보고, 이 문장을 예시문으로 보고, 나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으로 바꿔보고. 그런데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영어 사전을 구글링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런 도구를 사용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번역을 또 잘 못 쳐요. 나는 배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네. 그러면은 잘 이해를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런 거를 먼저 쓰고 뒤에 이유를 쓴다든지 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구조 자체가 잘 안 되고요. 번역을 그대로 친다고 하더라도 그 번역의 조합들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죠. 네, 무례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수업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긴 하지만 많은 것을 이제 일일이 다 피드백을 못 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이의 개인에게 알아서 한 편의 글을 준비해오라라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함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네. 그 시간에 충실하게 그 수업을 듣고 기본적으로 문해력을 갖춘 아이라면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연결되어 있지만 수업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과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출간하신 책을 보면서 영어 교과서 읽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영어 교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네. 영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언어 형식의 목표가 2가지, 의사소통 영역이 2가지, 이렇게 4가지 목표가 보통 한 단원에 있어요. 뭔가 어려워요. 언어 형식이라는 건 네. 소위 얘기하는 문법이에요. 이번 단원에서의 문법은 관계대명사다. 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예문이 나오는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번 단원의 주제는 허락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영어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언어 형식과 의사소통 기능이 수행평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기나 듣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수행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쓰기 같은 경우는 언어 형식이 수행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이제 수행평가를 친다 그러면은 어떤 단원에 있는 거냐 내지는 어떤 문항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사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영어 교과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목표가 나오고, 두 번째가 말하기 듣기가 나오고, 세 번째가 리딩이라고 해서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팅이 나와요. 네, 그 라이팅을 수행평가로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학습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뭔가 하고 싶다.
이것 이상의 것들을 심화하는 과정들을 교재를 통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영역별로 교재를 선정하는 팁 그리고 네.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괜찮더라라고 네. 하는 교재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아이가 직접 고르면 제일 좋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뭐 같이 고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같이 나서질 네. 않죠. 네. 그럴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걸 검색을 해보고 쓰는 것이 좋은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쓰는 것은 문법과 쓰기가 결합된 교재들이 많아요. 직접 써봐야지 그 문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네. 그래서 문법 교재 같은 경우는 문법의 개념이 약간 설명되어 있고 그 문법을 활용한 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선택하면 좋고요. 읽기는 워낙 이제 독해 교재가 많아요. 독해 교재 같은 경우도 제일 손쉽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단계가 있는 독해. 이제 1, 2, 3까지 있는 그런 독해 같은 경우는 독해집을 하나 선택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2단계, 시리즈로? 네, 3단계 이렇게 네. 하는 게 이제 편리하니까 네. 그런 것을 선택하면 좋은데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가 너무 버겁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어 교재를 보시고 영어 교재의 지문이 한 페이지 이상 되는 거. 그거는 사실 챕터북으로 따지면은 한 반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리딩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듣기 말하기 교재도 따로 마련을 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사실 듣기가 이제 수능 영역에 있잖아요. 네.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수능의 그런 리딩 난이도에 비하면은 쉬운 편이에요. 네. 이제 단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데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 유형도 정해져 있고 그 녹음하는 원어민도 거의 동일해요. 그 사람이 네. 유형을 파악하기로는 수능 기출되어 있는 그런 네. 사이트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이트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뽑아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꼭 수능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고1 3월 모의고사는 말은 고1 3월인데 사실 중학교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그 과정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를 그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영어 듣기 같은 경우도 출제하는 곳이 EBS잖아요. 네. EBS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있는 유형들만 충분히 익혀도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기와 읽기 이 두 가지가 지금 훈련해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네. 비중을 10을 만점으로 했을 때 몇 대 몇 정도로 하면 네. 좋을까요? 읽기가 80이죠. 네, 80, 그렇죠? 90. 네. 조금 더 읽기에 힘을 주셔야 네. 되고 읽기가 되는 아이들은 문법을 활용한 쓰기 연습까지 교재를 활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큰아이 중3이시죠? 네. 걱정이 많습니다. 중3 영어 선생님이 중3 자녀를 아이가 열심히 하고 똘똘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도 많이 하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기르신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내가 영어 교사니까 우리의 영어는 이거는 요렇게 했더니 좋더라. 일단 제 책에도 아이와의 에피소드를 좀 가감 없이 적어놓긴 해서 좀 슬프더라고요. 네. 거기에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중학생 특히 남자아이의 공부를 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뭘 가르치기는 굉장히 힘든데 제가 정말 그래도 아이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영어책이에요. 네, 네. 영어책을 한 달에 한 권에서 2권, 네, 방학 때는 5권까지 제가 정해줘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읽다가 엄마 이거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그 책을 버리고 다른 책을 이렇게 줘요. 그거를 참고 읽어봐 이렇게 잘 하지 않고 조금 아이가 제일 처음에 뭐 읽자마자 엄마 재미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20페이지 정도만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페이지 애가 읽었는데 엄마 이거 진짜 그래도 재미없어. 그러면은 다른 책을 그리고 아이가 3권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목표를 정하면 6개에서 9권의 책을 줘요. 자발은 아니지만 마치 자발처럼 고르게 되는 거죠. 그죠. 착각하는 거죠. 네, 자기가 고른 책.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영어 책을 거의 아이 말로는 너무 엄마는 기계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거의 매일 얘기해요. 오늘 영어책 읽었어? 뭐 시간이 없다고 하면 한 3페이지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거의 조금 엄마 영어책에 꽂히셨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어 교사가 아닌 대부분의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나는 영어책을 읽은 적이 없고 나는 아는 영어책이 없으니까 큐레이션 해놓고 고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럼 이건 나는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가르치시고 본인 아이의 영어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인 분이 이렇게까지 영어책을 중3 될 때까지도 네. 강조를 하시는 것에 되게 주목하셔야 돼요.
그만큼 영어 책 읽기가 얼마나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학습인지를 선생님이 아이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쵸? 네. 영어책 진짜 좋죠. 지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 교과서에서만 나오잖아요. 네. 자기들이 독해가 되는 줄 알아요. 음. 이제 왜냐면 근데 이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고 수업 시간에 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소위 얘기하는 외부집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수능은 100% 외부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텍스트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책 읽기가 부담되는 아이들은 네.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가르치는 네. 네, 학생들한테 쓰는 방법인데요. 교과서를 보시면 본문에 정말 눈에 보일랑 말랑 출처가 나와 있어요. adapt from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본문도 사실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떤 원문을 보고 이제 그 발췌. 수준에 맞게 네. 이제 단어를 수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문을 제가 찾아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줘요. 그 교과서가 너무 쉽게 느껴져서 빨리 끝난 친구들은 그걸 제가 읽게 하거든요. 많이는 하지 않지만 그걸 본 아이들은 좀 즐겁게 하긴 해요. 교과서에서 그 이런 뒷얘기처럼 책을 추천해주기가 좀 어렵다 이러면은 거의 출처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정말 실제적인 텍스트거든요. 그렇죠. 단어는 네. 중학교를 대비하거나 중학생 때 어떻게 단어 실력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암기가 되거나 네.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 환경이 그렇지도 그렇죠. 않고 시간도 네. 없어요. 거의 어거지로 네, 외워야죠. 외워야죠. 네. 하루에 뭐 50개, 100개 까먹어도 계속 외워야 됩니다. 사실 리스트로 만들어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중학교 1, 2학년 수준에서는 그 단어의 하나의 뜻 정도만 네. 제일 중요한 그 단어 정도만 이제 리스트를 외우는 것이 좋고 이제 2학년 하반기부터 3학년 올라가면 그 단어가 사실 한 가지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품사도 여러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외워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외우려면 예문이 필요해요. 네, 예문을 같이 외워줘야 하는데 예문을 외워줘야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기 네. 때문이죠. 아이들이 이제 방학 되면은 뭐 영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뭐 다니겠지만은 영어 공부가 딱 중단되는 시기잖아요. 그 중단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영어 단어는 꾸준히 외워야 됩니다. 네. 단어가 정말 네. 영어는 관건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부모님들께서 영어 교과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저희 세대에 비하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 부분이라도 한번 보면은 그 흐름이 보일 것 같아요. 이번에 김수린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희 아이 중학교 갈 무렵에 영어 선생님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중학교 영어를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대로 제가 좀 따라하고 흉내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이제 그때 교과서 얘기 많이 하셨고 그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서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것들을 잘 이렇게 좀 소화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우리 김수린 선생님께서 짜주신 로드맵대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